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연휴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일단 광복절 연휴 이게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네. 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이 시달리는데 노동시간은 축소하면서도 올 소득은 더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해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가 확 줄어들어서 네. 올 소득은 늘어나는데 공적으로 지출할 비용은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저축도 늘어나고 노후 불안도 줄어들겠죠. 네. 이런 정책과 법과 제도와 예산에 앞장서야 된다. 예. 그 법이 통과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쉬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법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런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발적으로 동참하신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이나 휴일에 관한 법률 다 적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조금만 인상해도 노동시간을 조금만 줄이자 그래도 그걸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심하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 법 중에 유일하게 인원수로 적용이 안 되는 희한한 법입니다. 이건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여야 후보들이 5년 안에 10,000원 올리자는 합의는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네. 비록 달성 못했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여야 정당 후보들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 날 그 택배 노동자들 만났습니다. 예. 그랬더니 쿠팡이 이제 택배 없는 날 동참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긴 했는데 쿠팡만 그랬어요? 예, 쿠팡이 좀 이따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모두 일어나갖고 큰 절을 올렸어요, 국민들께.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조금 흐뭇하게 네. 뭐냐면 작년에 해서 올해 두 번째 택배 없는 날 하는데 택배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이번에 토, 일, 올 3일 오늘까지 2박 3일 쉬신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국민들께서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셔서 큰 절 올리셨다는 거. 예,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하나씩 좀 더 살맛나는 곳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 예. 더위에도 코로나 위기에도 이렇게 애써주신 택배 노동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예. 소장님, 예. 머지 사태가 뭡니까? 머지 포인트는 뭐지요? 이게 이제 머지라는 이제 예전에 소셜 커머스 회사도 있었잖아요. 막 반값 쿠폰 발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을 반값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게 예전에 뭐지? 소셜 커머스가 사람들 끌어모을 때 네. 50% 할인 쿠폰 이런 걸 막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걱정,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막 저렴하게 발행해서 수익성이 날까. 네. 근데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 회사들 보면 물건을 방리담회로 저가로 매입해가지고 일정하게 판매하는 다른 수익 모델 같은 걸 만들면서 이제 성장해 오는 거거든요. 투자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쿠팡이 최근까지 적자였는데도 투자도 유치하고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처음에 소셜 커머스에서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언젠가 흑자가 될 거라는 전망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건데, 자, 이 머지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10,000원짜리 사는데 20%를 할인해 줘요. 네. 가입할까 안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물가도 비싸고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도 많이 드는 사회니까. 편의점 자주 가는 분들은 20%. 예, 음식점, 뭐 프랜차이즈 네? 주로 이런 데가 엄청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나 할인해 준다니까 조건 없이. 그 통신사 포인트도 막 5% 10%밖에 할인 안 해주고 심지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신사 포인트도 굉장히 사람들이 얄밉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20%씩 그냥 조건 없이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100만 명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20%씩 할인해 주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주진우 기자님은 제가 이제 머지 포인트를 구입하면 10만 원 아침에 샀다. 그럼 이제 12만 원짜리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비자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가입한 겁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큰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점에서는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머지 앱을 깐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것이 수익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아니, 아니나 아무튼 다를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머지 포인트를 쓰기도 했어요? 썼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이 썼네요. 예, 그러니까 주 기자님과 저는 안 썼지만 네. 많은 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근데 11일 날 돌연 판매 중단이 선언된 겁니다. 갑자기?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상품권이 아니라 선불식 전자금융업이다. 예.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 실제로 20%를 더 주면 그 회사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판매망이나 다른 이윤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군대에서 계모임을 만듭니다. 고참들이. 네. 근데 본인들이 2만 원만 내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 마치 3, 4만 원을 낸 것처럼 받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망하죠. 맨 나중에 들어온 이제 후임병들이 전부 다 그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폰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다단계 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폰지 사기네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머지포인트 대표는 어제 오늘 절대 우린 폰지 사기가 아니다. 네. 반드시 투자도 더 유치하고 사업을 정상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081님도 머지는 그 폰지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지적을 받았냐면 20%나 할인을 해 주는데 근데 다른 수익 모델이 없거나 투자 유치 모델이 없으면 돌려막기가 되잖아요. 지금 돌려막다가 지금 자, 아주 쉽게 중단됐잖아요. 주 기자님하고 제가 하니까 이미 이제 한 100만 원 사가지고 120만 원어치를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손해를 안 받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소문 듣고 100만 원 막 200만 원 구입하신 분들이 들은 사람이. 들어갔더니 이제 가맹점에서도 사용 불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지금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고 중단하고 그러면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1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12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걸 머지 포인트 사로부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판매를 중단해버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식이 늦은 일부 중소자영업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결제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장사가 잘 되네 웬일이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판매를 차단 안 해놓은 데를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 집은 그 지금 예. 된다 머지 머지 된다 포인트가 된다 해서 다 달려간 예, 거예요. 포인트 환불이 안 될 걸 우려했던 분들이 달려가서 막 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막기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들을 사기죄로 단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차분하게 대책위를 지금 꾸리고 카페도 만들었대요. 피해자 카페들. 네. 저희한테도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랑 같이 연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정상화돼서 환불도 해주고 순차적으로 지금 그동안에는 뭐 편의점 카페 다 사용이 가능했는데 음식점 업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운영하겠다고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머지포인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불통이었는데 제가 계속 들어가면 불통이었는데 방금 전에는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불 신청 코너가 떠 있습니다. 환불해 줍니까? 예, 그래서 환불 신청 아니, 코너 환불을 들어보니까 해주면 사기는 아니잖아 또. 예, 근데 문제는 환불 신청하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막 먹통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고 제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구글 로그인을 해야만 이제 환불 신청하는 걸 해놨는데 한 번은 접속이 안 되고 한 번은 지금 접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청했잖아요. 네.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겠네요. 그냥 포인트를 120%까지 할인해 줬기 때문에 다 돈이 바닥난 거 아니야. 근데 대표는 권모모 대표라는 분은 바닥나지 않았다. 은행들도 갑자기 예금자들 모두 찾아가 돈 달라 그러면 다 못 돌려주는 건 비슷한 이치일 뿐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죄로 결론이 나와서 처벌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줄여야죠. 피해자 저는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 사기죄 처벌이 급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소비자 보호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도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작전을 써야 된다. 조혜숙님께서 금융감독원에서 머지포인트 사측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한 거라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등록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단속하는 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금융당국은 뭐 했나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일종의 이런 110만 원을 냈는데 12만 원어치를 팔게 해줘? 사게 해줘? 약간 위험하잖아요. 네. 일종의 펀지 다단계 사기랑 비슷한 구조니까 일찌감치 개입했으면 좋을 피해자가 좀 덜었겠죠. 네. 지금 현재 피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감원에서는 미등록 업체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제대로 안 한 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이제 전자금융업법상 이제 필수적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를 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 머지포인트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받을 때면 이제 관리 감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불을 못 받은 피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차분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당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이 머지포인트 회사 지금 방금 금융당국이 대책회의도 열었어요. 네. 피해자 가입자 100만 명이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순차적인 환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갑자기 이제 몰리면 지금은 환불이 지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차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그 대표들이 회사 대표나 회사 관계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 피해자들 줄이겠다고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지금 오프라인 회사는 지금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하네요. 예. 근데 환불 신청은 지금 불안합니다. 열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불 신청 되기는 됩니다. 네. 근데 접속이 잘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책 모임, 피해자 모임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가 2개입니다. 이미 사놓고 못 쓴 분들하고요. 이미 쓰신 분들은 피해가 없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마음껏 팔았더니 이제 머지포인트사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중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장업자들. 이분들이 못 받으면 피해가 되잖아요. 예. 대책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연락을 주셔서 제가 공동 대응을 하겠다. 예. 사기죄로 처벌하는 건 뒤로 미루고 일단은 환불이라든지 서비스가 가동되면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저희도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당국과 협의를 하겠다.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좀 줄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2081님께서 머지와 유사한 업체들이 중구난방 전국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얘기합니다. 일단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회사도 있군요. 이런 저도 것도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10만 원어치 샀는데 12만 원어치를 먹게 해준다. 판매 약간 어색하잖아요. 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데. 네, 수익 모델을 떠나서 이거는 조금 이걸로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없기를 좀 줄어들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모임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모임에서는 저희들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희망 회복 자금을 내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휴일 동안에 오늘까지도 너무너무 고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내일부터 이제 희망 회복자금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네. 근데 최대 2천만 원 받는 분들 많지 않고 대부분 300~400만 원이 많습니다. 네. 영업금지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높았을수록 최대 2천만 원까지 받는 거죠. 근데 네. 영업금지라든지 매출액이 그 정도 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00~400만 원 안팎 받으신다고 되는데요.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안 가셔도 문자가 오면 문자에 링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2차, 3차, 4차 다 해봤잖아요. 링크가 클릭하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본인 인증이 되면 빠르면 그날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나라 또 이 시스템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랑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가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잠 안 자고. 네. 그래서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들어옵니다. 네. 지금 한 푼, 두 푼이 엄청 급하시잖아요. 몇백만 원이. 문자로 온다는 거죠?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건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콜센터가 1899-8300입니다. 전용 콜센터. 네. 그러니까 희망회복자금을 아예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로 들어가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콜센터 1899-8300으로 연락하시면 된다. 네. 일단 기다리시면 문자가 온다. 근데 문자가 안 온 분들은 대상으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올해 7월의 지구 142년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 올 여름